완벽해 보였던 가정, 13살 딸이 폭로한 충격적 진실. 중학교 교사 이정은 39운, 대기업 중간 간부 남편 박현수 42와 17년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3살 딸 하윤이가 울며 고백합니다. 아빠가 회사 후배 한지수 28화 카페에서 손잡고 있는 걸 봤어요. 더 충격적인 건 현수가 2달 전부터 딸에게 엄마 몰래 비밀 지켜달라며 불륜 사실을 숨기도록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증거를 확보한 정은이 이혼을 요구하자 현수는 애들은 내가 데려가겠다며 협박하고 폭력까지 시도하지만 하윤이가 휴대폰으로 모든 장면을 녹화하며 결정적 증거를 남깁니다. 결국 학교 교장실에서 진실이 공개되고 정은은 2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이제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수 씨, 지금은 안 돼. 거실 어딘가에서 들려온 남편의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이정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던 순간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보다 조금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가정이었거든요. 중학교 국어교사인 아내 이정은, 대기업 중간 간부인 남편 박현수, 그리고 중학생 딸 하윤이와 초등학생 아들 준호까지 4식구가 사는 32평 아파트는 늘 정갈했고 현관에는 가족여행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겉보기에는 그랬습니다. 정은은 자신의 삶이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39년을 살아오며 이렇게까지 큰 흔들림 없이 온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남편은 성실했고 아이들은 건강했으며 자신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엄마였습니다. 그게 전부였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식탁에는 정은이 정성껏 차린 음식들이 놓여 있었고 하윤이는 학교 이야기를 신나게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옆에서 숟가락으로 밥을 까먹으며 형아 동생답게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엔 아빠가 여행 보내줄게. 제주도 어때? 현수가 갑자기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은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라도 있었나 싶었습니다. 괜찮네, 애들도 좋아하겠지. 정은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윤이는 벌써 신이 나서 친구들에게 자랑하겠다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고 준호는 제주도에서 뭘 먹을 수 있냐고 연신 물어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수의 휴대폰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연달아 울리는 진동 소리가 식탁 위의 웃음을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현수는 잠깐 휴대폰 화면을 확인하더니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 회사에서 급한 일이래. 그렇게 말하며 거실 쪽으로 걸어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정은은 무심코 바라봤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일요일 저녁에 회사에서 무슨 급한 일이 있을까요? 게다가 현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정은은 식탁에 앉은 채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지수 씨, 지금은 안 돼. 그 짧은 문장이 정은의 귀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지수, 여자 이름이었습니다. 회사 동료일 수도 있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에 담긴 그 미묘한 떨림이 평소 회사 사람들과 통화할 때와는 확연히 달랐으니까요. 정은은 고개를 들어 거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현수는 창가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등을 돌린 채 서 있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낯설어 보였습니다. 17년을 함께 산 남편인데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질까요? 가슴 한쪽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정은은 애써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불안한 표정을 지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엄마, 왜 그래? 하윤이가 물었습니다. 아이의 눈빛에는 순수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은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삐걱거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통화를 마친 현수가 다시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을 지으려 애쓰는 게 보였습니다. 미안, 다음 주 프로젝트 때문에 좀 급하다고 하네. 그렇게 말하며 자리에 앉았지만 정은의 눈에는 남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방으로 들어갔고 현수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정은은 홀로 설거지를 하며 계속해서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지수라는 이름,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왠지 모를 불안감. 그날 밤 정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남편의 숨소리를 들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아는 그 사람일까? 완벽하다고 믿었던 가정에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균열이 점점 더 커질 것이라는 걸. 하지만 아직은 모른 척 할 수 있었습니다. 모른 척하면 모든 게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정은은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서도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계속해서 남편을 관찰하게 됐습니다. 퇴근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었고 주말에도 회사 일이 있다며 자주 외출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17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인데 이제야 남편이 낯설게 느껴진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은은 자신이 예민해진 것뿐이라고 괜한 의심을 하고 있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였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돌아왔을 때 휴대폰에 하윤이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습니다. 엄마, 나 먼저 집에 갈게. 평소와 다를 게 없는 문자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보통 하윤이는 친구들과 학원에 가곤 했는데 오늘따라 바로 집에 간다는 게 신경 쓰였습니다. 정은은 서둘러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현관을 나서는데 가슴 한쪽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윤아? 정은이 급하게 신발을 벗으며 불렀습니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윤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울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은은 가방을 던지듯 내려놓고 달려가 딸을 안았습니다. 하윤이의 몸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얼마나 오래 울고 있었던 걸까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정은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하윤이는 한참을 말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회사 사람하고 있는 거 봤어. 그 순간 정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들렸고 숨이 막혔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정은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윤이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정은을 바라봤습니다. 13살 아이의 눈빛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학교 앞 카페에서 아빠가 그 언니 손잡고 있었어. 하윤이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젊었어. 우리 담임 선생님보다도 어려 보였어. 아빠가 그 사람 손을 이렇게 꼭 잡고 있었어. 웃으면서. 정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지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울면 안 됐습니다. 아이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하윤아, 혹시 잘못 본 거 아닐까? 정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스스로도 믿기 힘든 말이었습니다. 하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확실해. 나도 믿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한참을 서서 봤어. 근데 아빠가 맞았어. 하윤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 어떡하지? 그 말에 정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3살짜리 아이가 가족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정은은 딸을 꽉 껴안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할게. 그렇게 말했지만 정은 자신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아이의 말을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며칠 전 그 전화 통화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지수라는 이름. 그날 밤 정은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윤이를 재우고 준호의 숙제를 봐주고 모든 일과를 마친 뒤에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어둠 속에서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수는 오늘도 늦게 들어왔습니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정은은 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거실에 앉아 그저 남편이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현수는 피곤한 듯 한숨을 쉬며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불빛이 잠깐 새어나왔다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정은은 조용히 일어나 남편의 가방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손을 뻗어 가방 겉주머니를 열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이 들어 있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다행히 잠금이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늘 집에서는 잠금을 해제해 두곤 했습니다. 정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메시지 창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은은 보고 말았습니다. 지수라는 이름, 그리고 그 아래 펼쳐진 수많은 대화들. 오늘도 고마워. 내일도 보고 싶어. 당신이 있어서 힘이 나. 정은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가장 최근 메시지는 오늘 저녁에 보낸 것이었습니다. 지수야, 오늘도 고마워. 정은은 휴대폰을 도로 가방에 넣고 소파로 돌아왔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었지만 가슴속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지수 그 이름이었구나. 정은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17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무너지고 싶었습니다. 그냥 여기서 주저앉아 울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하윤이와 준호 앞에서 엄마는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정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픔이 정신을 또렷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정은은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모든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그리고 아이들을 지키겠다고. 다음 날 아침은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됐습니다. 정은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들을 깨우고
남편의 출근을 배웅했습니다. 모든 게 똑같았지만 동시에 모든 게 달랐습니다. 현수가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정은은 그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내가 알던 그 사람일까? 매일 아침 똑같이 넥타이를 매고 똑같이 구두를 신고 나가는 저 남자가 사실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던 걸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난 뒤 정은은 학교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 본 그 메시지들로 가득했습니다. 수업을 하면서도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정은은 교무실을 나와 상담실로 향했습니다. 윤민재를 만나야 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자 같은 학교 상담교사인 민재는 정은이 유일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상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민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민재가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고소한 향이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민재는 정은을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은아, 웬일이야? 하지만 정은의 표정을 본 순간 민재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민재는 급히 커피잔을 내려놓고 정은에게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은데. 정은은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가슴속에 담아뒀던 모든 게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참았지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민재가 옆에 앉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요즘 얼굴이 좀 힘들어 보여. 무슨 일 있어? 정은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불륜도? 법적으로 증거가 있어야 처벌 가능한 거지? 순간 상담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커피 향만이 무겁게 공간을 채웠습니다. 누구 얘기야?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은은 고개를 들어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오랜 친구의 눈빛에서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집 얘기야. 정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있었던 일들을, 하윤이가 본 것들을, 자신이 확인한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말을 하는 내내 목이 메었지만 끝까지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민재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정은의 이야기가 끝나자 민재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은아, 민재가 조심스럽게 정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단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해. 사진이든 녹음이든 뭐든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 정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마음을 먹은 뒤였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알고 있는데 엄마가 모른 척하면 안 됐습니다. 그날부터 정은의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아내이자 엄마였지만 속으로는 남편의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을 적었습니다. 현수가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7시면 집에 왔는데 요즘은 9시, 10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통화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샤워할 때, 잠들었을 때, 기회가 될 때마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지수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은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기로.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현수가 야근을 한다며 늦게 들어온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걸. 정은은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고 차를 몰고 나섰습니다. 현수의 회사 근처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회사 앞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7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회사 건물에서 현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젊은 여자가 함께 걸어 나왔습니다. 하윤이의 말대로 정말 젊어 보였습니다. 26, 많아야 30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정은은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현수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집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표정이었습니다. 정은은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지만 억지로 진정시켰습니다. 셔터를 눌렀습니다. 1장, 2장.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정은도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려 카페 근처로 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구석자리에 마주 앉은 두 사람. 현수가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은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게 정말 내 남편일까? 17년을 함께 산 사람이 맞을까? 그때였습니다. 현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여자를 꼭 안았습니다. 카페 안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정은은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셔터를 누르는 손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화면이 흐려졌지만 계속해서 찍었습니다. 끝이야. 정은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남편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그것도 모자라 떳떳하게 사람들 앞에서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정은은 차로 돌아와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후련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분명해졌으니까요. 휴대폰을 꺼내 찍은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했습니다. 정은은 민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증거 확보했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날 밤 정은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친정에 맡긴 아이들을 데려오고 평소처럼 집안일을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아이들의 내일 준비물을 챙겼습니다. 모든 게 평소와 똑같았지만 정은의 마음속은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11시가 넘어서 현수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붉었고 비틀거렸습니다.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정은은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이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현수는 신발을 벗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 오늘 회식이 길어져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정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현수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누구와 함께였는지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남편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시선을 느낀 현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정은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현수에게 다가가 똑바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현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요즘 늦게 들어오네. 정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감정을 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현수는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회사 일이 많아서. 이번 프로젝트가 좀 까다로워.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정은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 힘들겠네. 정은이 돌아서서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남편과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그런 정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정은은 변호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재가 소개해준 가정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증거 사진들을 보여주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조언을 들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셔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정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 그 단어가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윤이와 준호. 두 아이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 정은은 밤마다 그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현수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술에 취한 채로 비틀거리며 거실로 들어서더니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정은은 주방에서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수의 모습을 힐끗 보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윤이와 준호는 각자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수가 소리쳤습니다. 당신 요즘 왜 그래? 정은의 손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현수는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 앉아 정은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요즘 나 미행해. 정은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들켰을까? 하지만 곧 진정했습니다. 설령 들켰다 한들 잘못한 건 현수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정은이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현수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당신이 그럴 사람 아니잖아. 근데 요즘 이상해. 나 감시하는 것 같아. 정은은 접시를 내려놓고 현수에게 다가갔습니다. 팔짱을 끼고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감시할 만한 이유라도 있어? 현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말이 없더니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거짓말 좀 그만해. 애들이 다 봤어. 정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 애들이? 하윤이가 봤어. 학교 앞 카페에서. 당신이 그 여자랑 있는 거. 정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현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곧 현수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애들이. 그 어린 것들이 뭘 안다고. 그 순간 정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귀가 멍해지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그렇게 부르다니, 자신의 잘못은 생각지도 않고 아이들을 탓하다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정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수는 소파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당신도 알면서 왜 이래 지루했어. 매일 똑같은 일상이. 당신하고 있으면 숨이 막혀. 현수가 내뱉은 말들이 칼처럼 정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17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핀 거야? 가족을 배신한 거야? 정은이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커지자 방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비틀거리며 정은에게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정은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가족? 가족이라고 하지 마.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현수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정은은 본능적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빠 그만해. 하윤이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정은이 눈을 뜨니 하윤이가 두 사람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손대지 마. 하윤이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준호도 방문 앞에 서서 겁에 질린 표정으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멈칫했습니다. 딸의 눈빛을 보며 자신이 무슨 짓을 하려 했는지 깨달은 듯 했습니다. 손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정은은 하윤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딸의 몸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도 달려와 엄마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나가. 정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현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당장 나가. 다시는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마. 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이
아내의 차가운 목소리가 모든 것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집 안에는 아이들의 흐느끼는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정은은 두 아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완벽한 가정이라는 환상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은은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그날 밤 이후 현수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은은 아이들과 셋이서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윤이는 예전보다 말이 없어졌고 준호는 엄마 곁을 떠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정은은 평소처럼 아이들을 깨우고 아침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식탁에는 아빠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그 빈자리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엄마, 아빠는? 아빠는 잠깐 일 때문에 밖에 계셔. 정은이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하윤이는 고개를 들지도 않고 밥을 먹었습니다. 아이의 눈가가 부서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학교에 도착한 정은은 평소처럼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의 질문에 대답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정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재였습니다. 정은아, 지금 상담실로 좀 와봐.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정은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서둘러 상담실로 향했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정은은 멈춰섰습니다. 민재 옆에 하윤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딸의 얼굴은 울음으로 얼룩져 있었고 손에는 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윤아? 정은이 다급하게 다가갔습니다. 하윤이는 고개를 들어 엄마를 보더니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민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은아, 이거 하윤이 일기장인데 민재가 테이블 위에 놓인 일기장을 가리켰습니다. 펼쳐진 페이지에는 하윤이의 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은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글을 읽어 내려가는 정은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아빠가 나한테 비밀 지켜달라 했어. 엄마, 몰래 그 언니랑 사는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래. 아빠는 나한테만 말했대. 나만 믿는다고 했어. 근데 나는 너무 힘들어. 엄마한테 말하고 싶은데 아빠가 무서워. 정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일기장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민재가 얼른 받쳐 잡았습니다. 하윤아, 이게 진짜야? 정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렸습니다. 2달 전이었어. 아빠가 나한테 말했어. 하윤이가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갔는데 아빠가 그 언니랑 거실에 있었어. 깜짝 놀라서 숨으려고 했는데 아빠가 나를 봤어. 정은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달 전, 그때부터 하윤이는 이 모든 걸 혼자 견뎌왔던 것입니다. 아빠가 나를 부르더니 말했어. 이건 어른들의 일이니까 엄마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엄마가 알면 가족이 다 무너진대. 그래서 나는 말 못했어. 하윤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근데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였어. 매일 밤 혼자 거실에서 울고 있는 거 다 봤어. 그래서 말하려고 했는데 무서웠어. 진짜 가족이 무너질까 봐. 정은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13살짜리 아이가 이런 짐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다니.
엄마로서 자신이 너무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미안해. 하윤아, 엄마가 미안해. 정은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윤이는 엄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재도 옆에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한참 후 하윤이가 조금 진정되자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윤아, 그 언니가 누군지 알아? 하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지수. 아빠 회사 후배래. 28살이래. 정은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28. 자신보다 11살이나 어린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현수는 그 여자 때문에 자신의 딸에게까지 거짓말을 강요했습니다. 민재가 정은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분노와 연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은아, 그냥 참고 살 거야. 민재의 질문에 정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젠 끝내야지. 정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다 알고 있어. 그게 제일 끔찍해. 엄마가 모른 척하는 동안 우리 하윤이가 혼자 이런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게. 정은은 하윤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엄마가 해결할게. 걱정하지 마. 그날 저녁 정은은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윤이의 일기장 사진을 보내고 이혼 소송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난 뒤 정은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하윤이의 일기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오늘도 아빠는 안 들어왔어. 엄마는 울고 있었어. 준호가 아빠 언제 오냐고 물었어. 나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 학교에서 친구들이 부러워해. 우리 가족이 행복해 보인대. 근데 나만 알아. 우리 가족은 이미 깨졌다는 걸. 일기장을 읽는 정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종이에 눈물 자국이 번졌습니다. 딸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은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이 상황을 끝내겠다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거짓된 가정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현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알았어.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정은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시작될 것입니다. 진짜 끝이 시작될 것입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정은은 아이들을 다시 친정에 맡겼습니다. 오늘 있을 일을 아이들이 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표정을 보며 무언가 눈치챈 듯 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은의 손을 꽉 잡아줄 뿐이었습니다. 힘내라. 어머니의 짧은 한마디에 정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은은 거실 소파에 앉아 현수를 기다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7시가 조금 넘었을 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현수가 들어왔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남편의 모습은 초췌했습니다. 수염이 자라 있었고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무겁게 흘렀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현수였습니다. 미안해. 짧은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정은의 귀에는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다야? 정은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다고? 당신이 우리 딸한테 한 짓은? 13살짜리 아이한테 비밀을 강요한 건? 정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참았던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윤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 2달 동안 혼자 그 비밀을 안고 살았어. 엄마한테 말하고 싶어도 못했어.
당신이 무섭다고. 현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더 깊이 숙였습니다. 정은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현수 앞으로 던졌습니다.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며 안에 서류들이 흩어졌습니다. 이혼해. 정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수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정은아, 더 이상 할 말 없어. 서명만 해. 정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현수는 천천히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서류를 구겼습니다. 싫어. 정은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뭐? 이혼은 안 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현수가 정은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정은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다시 시작. 어떻게? 당신이 우리 가족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딸한테 거짓말을 강요하고 아들 앞에서 나한테 손을 들려고 했잖아. 그건 내가 술을 마셔서. 변명하지 마. 정은이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은 선택했어. 우리 가족보다 그 여자를 선택했어.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 현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좋아, 그럼 나도 각오는 해야겠네. 현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좋아. 내가 나갈게. 대신 애들은 내가 데려갈 거야. 정은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애들 양육권. 내가 가져갈 거야. 당신 혼자서는 못 키워. 현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정은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이 알던 그 사람이었을까? 당신 같은 사람한테 애들을 맡겨? 당신도 마찬가지야. 교사라고? 자기 가정도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이 무슨 교사야. 현수의 말이 칼처럼 정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정은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갑게 응시했습니다. 후회할 거야. 정은이 낮게 말했습니다. 현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짐을 싸러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정은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흘려버린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현수가 큰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은을 보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애들 데리러 올 거야. 준비해둬. 그 순간 현수가 정은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정은의 뺨을 향해 내려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빠 그만해. 하윤이의 비명이 현관 쪽에서 들렸습니다. 정은과 현수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윤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민재가 있었습니다. 하윤이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녹화 중이라는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다 찍었어. 아빠가 엄마한테 손 들려고 한 거, 양육권 가져간다고 협박한 거. 다. 하윤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현수는 얼어붙었습니다. 민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현수 씨, 이건 명백한 가정폭력 시도입니다. 그리고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민재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어요. 현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윤이가 엄마에게 달려왔습니다. 정은은 떨리는 손으로 딸을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정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윤이는 엄마를 꽉 껴안았습니다. 현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자신을 이렇게 대한다는 게 믿기지 않는 듯 했습니다. 하윤아, 나는 가! 하윤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빠 얼굴 보기 싫어.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13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단호했습니다.
현수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현수는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향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집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하윤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은도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민재가 조용히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가장 긴 밤이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이후 며칠이 흘렀습니다. 정은은 하윤이, 준호와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수로부터는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집은 평화로웠지만 동시에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민재는 매일 정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안부를 묻고 필요한 게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와의 일정을 조율해 주었습니다. 정은은 그런 민재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수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정은은 평소처럼 학교에 출근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교장실에서 행정실 직원이 나왔습니다. 이정은 선생님, 교장 선생님께서 찾으십니다. 정은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일까? 교장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정은은 멈춰 섰습니다. 교장과 민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현수가 서 있었습니다. 현수 씨? 정은이 놀라 물었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교장이 정은에게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정은은 어리둥절한 채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재가 정은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이 선생님, 오늘 이렇게 부른 건 교장이 말을 꺼냈습니다. 박현수 씨가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 하셔서. 정은은 현수를 바라봤습니다. 현수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현수 씨,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셨죠?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그러다 현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그리고 윤민재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현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가정을 지켜야 할 가장으로서,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정은은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사과를 하고 있는 걸까? 현수가 정은을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정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 민재가 차갑게 끼어들었습니다. 당신이 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딸이 직접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민재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하윤이의 일기장 복사본이었습니다. 이걸 읽어보셨어요? 당신 딸이 2달 동안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현수는 서류를 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교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박현수 씨. 이건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닙니다. 미성년자인 학생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현수가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회사 일에 치여서 지치고 힘들다는 핑계로 가족을 외면했습니다. 현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교장과 민재, 그리고 정은 모두 놀라 그를 바라봤습니다. 정은아, 제발 용서해줘. 다시 기회를 줘. 정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분노, 슬픔, 실망, 그리고 동정심까지 모든 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재가 정은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은아, 내가 결정해. 내가 옆에 있을게. 정은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현수를 내려다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 17년을 함께 산 사람. 하지만 이제는 너무 낯선 사람. 일어나. 정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현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의 아이가 직접 고백했어요. 어른의 잘못은 아이의 입으로 드러났죠? 정은이 민재의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하윤이가 당신을 그렇게 본 거예요. 무섭고 두렵고 거짓말쟁이라고. 현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윤이가 나를 그렇게 본 거야? 당연하죠. 당신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정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이미 늦었어요. 현수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교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박현수 씨 일어나세요. 이건 여기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현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정은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후회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정은아, 그만하세요. 정은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처리할 겁니다. 변호사를 통해서요. 현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교장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정은은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민재가 정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정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냈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교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선생님.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학교에서도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 정은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은은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하윤이가 쓴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사랑해. 엄마가 최고야. 짧은 글이었지만 정은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딸이 이렇게 용감하게 자랐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정은은 쪽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마주했을 때 비로소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집니다. 정은은 그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봄을 지나 초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정은과 아이들은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32평 아파트는 떠났습니다. 대신 작지만 아늑한 빌라로 이사를 했습니다. 방 2개에 거실 하나. 예전보다 훨씬 작았지만 이상하게도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은은 식탁에 아침 식사를 차리고 있었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따뜻한 밥. 소박한 아침상이었습니다. 하윤아, 준호야, 일어나야지. 정은이 밝은 목소리로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목소리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하윤이가 먼저 방에서 나왔습니다. 머리를 묶으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뭐 해? 응, 김치찌개 내가 좋아하는 거. 와, 좋아. 하윤이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예전에 그 우울했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13살 아이다운 밝음을 되찾았습니다. 준호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눈을 비비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발표해. 그래? 뭐에 대해서? 우리 가족에 대해서. 준호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정은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가족. 그 단어가 예전에는 무겁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 열심히 해. 엄마가 응원할게. 세 사람은 아침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오늘 있을 일들. 별것 아닌 일상이었지만 이 평범함이 이제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오늘 웃었네? 하윤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정은이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봤습니다. 요즘 엄마 많이 웃어. 예전보다 훨씬. 하윤이의 말에 정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요즘 거울을 보면 자신의 얼굴이 밝아진 게 느껴졌습니다. 하윤이 덕분이야. 준호 덕분이고. 엄마 덕분이지.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웃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작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정은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하윤이가 뒤돌아봤습니다.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정은이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준호도 엄마의 허리를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잠시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로 떠나고 정은은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바람에 나뭇잎들이 살랑거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재였습니다. 정은아, 오늘 점심시간에 잠깐 볼 수 있어? 응, 괜찮아. 좋아. 학교 앞 카페에서 보자. 전화를 끊고 정은은 출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학교에 도착한 정은은 평소처럼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의 발표를 듣고 질문에 답하고 숙제를 검사했습니다. 모든 게 일상적이었지만 이제는 그 일상이 행복하게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정은은 민재를 만나러 학교 앞 카페로 갔습니다. 민재는 이미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늦어서 미안. 아니야, 나도 방금 왔어. 두 사람은 커피를 주문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교 일, 학생들 이야기, 그리고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많이 좋아 보여. 민재가 정은을 보며 말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아. 예전 내 모습이야. 정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나도 그런 것 같아.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홀가분해. 현수한테서는 연락 없고. 가끔 아이들한테 문자 보내. 근데 애들이 답장 안 해. 정은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슬픔은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걸 정리했으니까요. 이혼은 언제 완료돼? 다음 달쯤. 변호사가 그렇게 말했어. 재산 분할은? 반반. 아이들 양육권은 내가 가졌고.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됐다. 당연한 결과야.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커피가 식어갈 무렵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은아, 앞으로 계획은 있어? 계획? 응.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 정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사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급급했으니까요. 아직 잘 모르겠어. 일단은 아이들 잘 키우는 게 목표야.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민재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넌 좋은 엄마야. 그리고 좋은 선생님이고. 정은은 민재의 말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힘들 때마다 곁에 있어준 친구. 이제는 그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하윤이는 숙제를 하고 있었고
준호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 준호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정은은 아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오늘 발표 잘했어? 응. 선생님이 칭찬했어. 우리 가족이 제일 행복한 가족이래. 준호의 말에 정은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가족이 행복한 가족. 그 말이 이제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하윤이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엄마, 내가 도와줄까? 그래. 상 좀 차려줄래? 하윤이는 식탁을 닦고 그릇을 꺼내 놓았습니다. 엄마와 딸이 함께 저녁 준비를 하는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하윤이가 밥을 먹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일기 썼어. 그래? 뭐에 대해서? 엄마에 대해서. 하윤이가 방으로 가서 일기장을 가져왔습니다. 펼쳐서 정은에게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엄마가 웃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엄마의 웃음이었다. 예전엔 엄마가 울기만 했는데 이제는 웃는다. 그게 우리 가족이 다시 사는 방법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니까 그걸로 충분하다. 정은은 일기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딸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이렇게 성장했다니. 하윤아, 엄마, 울지 마. 이제 행복한 거잖아. 하윤이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도 옆에서 엄마를 안았습니다. 정은은 두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이 통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정은은 혼자 거실 창가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정은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봄이다. 정은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완벽했던 집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거짓이 없는 집이 남았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은 자신도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됐습니다. 새로운 봄이 왔습니다. 차가운 겨울을 지나 드디어 따뜻한 봄이. 그리고 이 봄은 진짜였습니다. 거짓 없는 순수한 봄이었습니다. 정은은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해가 뜰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진실과 함께, 그리고 새로운 희망과 함께.